인터넷에서 이분이 인터뷰를 해서 갑자기 네, 미디어 오늘에서 인터뷰했었죠. 갑자기 검색어에서 며칠 동안 뜨거웠죠. 이제 MBC 현직 기자인데 역시 또 파업에 동참했다가 4년간 이후에 비제작 부서에 좌천되어 있던 양반이에요. 근데 이제 좌천의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요약하면 배현진 아나운서라고 MBC에서 가장 잘 나가는 최근 4년 동안 아나운서와 화장실에서 다소간에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 일로 좌천되었다. 양치하는데 물을 좀 막혔어라 뭐 이런 얘기를 오가다가 사실 믿기 힘든 에피소드예요. 아니 뭐 이제 물을 틀어놓고 양치하길래 양치하는데 물 그렇게 계속 틀지 말고 꺼 했는데 내가 선배 눈치를 봐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오가다가 좌천되었다. 이게 믿기 힘들잖아요. 아니 그냥 원래 실력이 없어서 좌천되었는데 라고 누군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오늘 이분을 모시고 그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양윤경 기자 모시겠습니다. 자, 영상을 먼저 하나 보시겠습니다. 상암동 김 사장. 이 만화를 김 사장에게 헌정한다. 우리 회사는 괜찮은 회사였다. 대표 상품 만나면은 사랑받는 스테디셀러였고 초대형 히트 상품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냈다. 내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는 김 부장이었는데 나는 자네의 충성이 필요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네. 사내 정치에 관심이 많고 매우 특이한 입맛을 가졌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우리 회사는 제조업체답게 늘 활기가 넘쳤다. 직원 대부분이 제품을 잘 만들겠다는 욕심에 늘 왁자지껄했다. 나 같은 사원은 그것만 생각하면 됐다. 그런데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회사는 다른 일로 시끄럽기 시작했다. 만나면의 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날이 갈수록 급속도로 맛이 변해갔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상하게도 김 부장의 전무 승진과 함께 이루어졌다. 만나면이 원래 김 전무의 입맛에 사실은 맞지 않았다는 거였다. 적폐의 맛 같으니. 게다가 김 전무가 어디선가 전화를 받고 오면 어김없이 만나면의 내용물이 변한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다. 초를 팍팍 치고 물을 더 타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만나면은 얼큰하고 톡 쏘는 칼칼함이 인기 비결이었는데 김 전무는 반죽에다 갈치 비늘과 뱀털을 갈아넣고 거기다 단무지 국물로 색을 내라는 거였다. 뱀털 맛이 나서 뱀털이라 한 것이온데 어찌 뱀털이라 생각했냐 하시면 만나면이 좋아서 좋은 친구에 입사했던 직원들은 몹시 속상했다. 이건 정말 아니지 않아? 이건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잖아. 기계와 호연직이라면 어느 회사 못지않던 직원들은 참다 못해 하나둘씩 항의하기 시작했다. 만나면 맛이 이상해졌다는 소비자들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요. 매출도 심각하게 떨어졌다고요? 90%가 싫다는데 10% 입맛에 맞추면 어쩝니까? 항의도 소용없이 만나면의 괴이한 맛은 여전했고 만나면과 좋은 친구의 소울을 되찾고 싶었던 직원들의 저항은 거세졌다. 하지만 김 전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대신 항의하는 직원들을 차례로 없애기 시작했다. 처음엔 몇 명이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 또 어떤 직원은 주차장으로, 어떤 직원은 공사장으로 발령났다. 그러다 외부에 소문이 돌자 부담이 됐는지 말 안 듣는 직원들 보낼 옆방을 만들었다. 회사와 김 전무의 결정에 찍소리라도 내면 바로 옆방행위였다. 뻥이요. 그렇게 쫓겨난 직원이 100명이 넘었다. 옆방에 있는 직원만으로 회사 하나 차릴 지경이었다.
I'm your father. 그리고 쫓겨난 직원들 자리는 김전무 말을 잘 듣기로 약속한 직원들로 채워갔다. 불순분자들은 별의별 이유로 계속 쫓겨났는데 내 작업 손대서 엉망됐잖아요. 나보다 일도 못하면서. 이런 정직한 쉐이. 너도 뻥이야. 심지어 어떤 직원은 피 같은 술, 물을. 저기요, 물 틀어놓고 양치하고 거울 보고 화장 고치는 건 좀 거시기. 어머, 내 손가락이 왜 펴져? 높은 분들이 아낀다는 소문이 있던 회사의 소녀시대에게 자원절약에 동참할 것을 겁도 없이 제안했다가 수증기처럼 옆방으로 증발했다. 뻥이야. 옆방으로 보내진 직원들은 만나면 만드는 곳엔 들어가지도 못했다. 만나면과 좋은 친구는 이제 김전무와 친구들 차지였다. 소비자들은 변해버린 만나면과 좋은 친구를 욕하고 외면하기 시작했다. 에이, 이런 거 쓰레기지. 시래기는 국이라도 끓여 먹지. 진짜. 그런 6년이 지나고 김전무는 마침내 그와 비슷한 입맛을 가진 이들에 의해 사장으로 임명됐다. 상암동 김 사장의 탄생이다. 만세! 우! 특이한 입맛 하나로 사장까지 올라선 김 사장.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온몸으로 보여준 그의 성공시대는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는데. 유난히 초가 많이 팔려나간 지난 겨울 이후 김 사장에게 걸려오는 전화가 뜸해졌다고 한다. 그리고 어느 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인사발령. Mr. Sandman, bring me a dream, making the cutest that I've ever seen. 꿈이었네. Give into lips like roses and clover. Then tell him 옆방에 온 지 4년째. 그립다. 그때 그 맛. I'm so 만나면 좋은 친구. 그 일로 진짜로 쫓겨났어요? 비제자 부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 그게 진짜임을 드러내는 정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제가 이제 직업적으로다가 네. 팩트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절대 반말을 쓰지 않았고요. 시정일관 존댓말로 정중히 물을 잠가줄 것을 요청을 했고 정중히 요청했고. 정중하게 물 좀 잠가주시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잠가달라고 했는데 기분이 좀 나쁜 것처럼 제가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서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이제 퇴근하려고 가방을 챙기고 있는데 앵커께서 지나가면서 약간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미 다 공개된 영상이니까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제 옆을. 그래가지고 이거 정말 익숙해지지가 않아 이 상황이 사실은. 근데 채 하고 지나갔다? 하고 지나가서 저도 모르게 그게 그렇게 억울해요. 그랬더니 제가 그러니까 물 쓰는데 눈치를 봐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당연하죠. MBC 앵커인데 라고 멋지게 말하고 퇴근했죠. 거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 전 8시 한 30분쯤인가 노조 사무실에서 일하는 간사 선배가 있는데 그 다음날 선배가 바로 아침에. 예. 다음날 바로 아침에 전화를 해서 매우 다급한 목소리로 윤경아 너 어제 배현진 씨랑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무한테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어저께 화장실에서 물 잠그라고 하긴 했는데 그랬는데 선배가 야, 좀 회사가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일단 알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난리가 났다고? 네,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알고 나오라고 해서 출근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부장이 부르시더라고요. 부장이 불러서 부장께서 윤경아 너 어제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팩트를 빠뜨리지 말고 낱낱이 얘기를 하라고 하셔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부장께서 일단 알겠다고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시더니 누구를 만나고 오시더라고요. 오시더니 저한테 윤경아 미안한데 어저께 있었던 일을 경위서를 써라 라고 하셔서 경위서를 쓰라고 하니까 썼죠. 근데 경위서 저만 쓴 건 아니고 배현진 씨도 썼어요. 저는 2013년 7월 며칠
5층 여자 화장실에서 배현지 씨를 만났습니다. 배현지 씨는 그때 양치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물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 같아서 물을 잠가달라고 했습니다. 배현지 씨는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을 썼어요. 쭉 써가지고 부장께서는 너는 기자니까 드라이기 팩트만 간략하게 쓰라고 하셔서 한 A4 한 반 정도 써가지고 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경위서 쓰는 걸로 끝나나 했더니 그거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겠다며 진상조사단이 꾸려지고 진상조사단장이 생겼어요. 진짜로? 진상조사단장이 저를 불렀죠. 단장이 누구였어요? 지금 100분 토론 진행하신 박용찬 앵커께서 저를 부르셨죠. 부르셔가지고 너의 경위서와 배현지 씨의 경위서가 대부분 다 일치하는데 딱 한 군데 틀린 데가 있다. 너가 배현지 씨 화장실에 있다가 문을 열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배현지 씨한테 문 잠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틀리다며 나중에 알고 봤더니 CCTV까지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CCTV까지 돌려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그 결과 제가 안 나갔다 온 걸로. 네. CCTV를 확인했다고요? CCTV를 보게 해주려면 거쳐야 하는 어떤 부서 근무자를 통해서 들은 거라서. 그리고 CCTV도 확인했어요. 그런 다음에. 제 말이 맞든지 어땠든지 간에 확인을 했으나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저희 부장을 따로 부르셔가지고 그때 국장이 지금 김장현 사장님이시죠. 김장현 사장이 이제 부장을 부르셔서 그때 김장겸이 등장하는구나. 보도국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보도국장께서 저희 그 국제부장을 부르셔갖고 그때가 얘기 나왔던 건 인사조치가 아니라 징계였어요, 징계. 징계 이유는 뭐랍니까? 공정방송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를 위한 파업을 했는데 그 와중에 대체 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대체 인력들과는 사실 사이좋게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제 감정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께 다소 다정함이 떨어졌죠. 저의 그 행동에 있어서, 행동과 말에 있어서 다정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 다정하지 못하는 것이 업무 분위기를 쭉 훼손해 왔는데, 안 그래도 얘가, 한마디로 기존 기자들과 새로 들어온 기자들을 차별하는 애로 말하자면 찍혀 있었는데. 빌미가 잡힌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방아쇠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네, 징계. 왜냐면 이것만으로 인사가 났다는 거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도국장이, 그때 김장현 보도국장이 부장에게 했단 말을 제가 얼마 전에 이게 정말 내가 꿈꾼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부장이 미국에 계셨는데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때 상황을. 그랬는데, 그때 국제부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처음에 인사가 아니라 징계를 얘기했고, 징계를 하겠다는 인사를 확실히 밝혔다. 그래서 부장께서 이걸로 징계한다는 것은 MBC 망신이다. 이렇게 어떻게 징계를 하느냐. 화장실에서 물 잠그라고 했다고 징계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징계 못 받아들이겠다 하니까 그러면 인사를 하겠다. 인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부장께서 인사도 말이 안 된다. 징계성 인사가 나도 그건 징계나 마찬가지로 그런 말 나가고 정말 좋을 게 없으니까 정말 인사하고 싶으면 정기 인사 때 내라. 라고 타협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정기 인사 때 인사가 났으니까 저로서는 정기 인사 때 난 인사가 당연히 그것 때문에 난 인사라고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그 부장께서 처음에는 배현진 앵커가 바로 제 뒷자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둘을 떼어놓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층을 바꿨죠. 배현진 아나운서는 그 일로 징계를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왜 갈등의 양 당사자인데 한쪽은 징계를 받고 한쪽은 안 받는 거죠?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배현진 아나운서는 왜 이쁨을 예뻐서? 아니 그럼 왜 소위 그 당시 사측이 배현진 아나운서는 예뻐한 거죠? 그건 있었죠. 그 배현진 아나운서가 파업을 하다가 올라갔었잖아요. 파업을 접고. 그리고 파업 때 이용을 당했다는 뉘앙스의 글을 많이 올리고 또 인터뷰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처음엔 파업을 했었고 배현진 아나운서가 중간에 뉴스로 복귀를 했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파업을 주도하는 세력에 의해서 이용을 당했다.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의 글을 썼던가요? 트위터가 어디인가에 올렸었다고 기억해요. 네네네, 즉 맞아요. 자기가 동의하지 않은 바였다는 네네. 뉘앙스의 글을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파업에 다 동의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선택이니까 올라간 걸 가지고서 배신했다거나 뭐라고 하는 건 전혀 없고요. 다만 이 사측에서 봤을 때는 상징적인 인물이 그렇게 그 공식적인 고지를 하면서 올라왔다면 사측에서는 제가 사측이어도
예뻐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쫓겨난 거예요? 기자를 하다가. 지금 제가 있는 부서가 미래방송연구소라고, 뭐 하는 데입니까? 그냥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예요. 일을 아예 안 주는 건가요? 예,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거 참. 일을 안 전혀 줘요? 안 주죠. 일을 전혀 주지 않고, 근데 저 말고도 그런 그 일을 전혀 받지 못하는 기자나 PD, 아나운서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요? 옆방? 그나마 저는 상암동 본사에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여의도나 아니면 구로 같은데, 뭐, 폐건물이나 가건물 같은 수준의 사무실도 차려가지고, 거기로 사람을 보내고 했죠. 일부러 그런 사무실 차려서 글로 보내버려요? 하지만 성과는 입력을 해야 돼요. 뭘 했다라는 거를 일주일 단위로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번 주에 뭘 했고,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떤 업적을 이뤘다는 거를 일 아무것도 안 주는데. 안 주면서.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옆방으로 쫓겨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아주 많고요. 그 누적 집계로는 한 200명 가까이 돼요. 200명 정도 쫓겨갔고. 부당 정보, 부당 징계 합해가지고 200명 가까이 되고, 지금 뉴스데스크를 만들고 있는 인원 중에 한 90%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보도국에 일하는 사람들 서로 모른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회사 분위기도 독특하고, 그 다음에 일이 굉장히 이렇게 팀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해서, 보도국에 있으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뉴스데스크에 나오는 리포트하는 기자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90%니까 그분들은 사실상 2012년 파업 이후에 다 들어온 분들이죠. 그걸 채웠던 90%는 다 어디로 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다 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방에도 뭐 저보다 어린 후배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외부 유배지로도 몇 명이 뭐 한 20명 가 있고, 그리고 또 내부에서도 전혀 보도랑 무관한, 즉 사실 이제 기자를 하겠다고 뽑았고, 기자를 하라고 뽑은 어떤 말하자면 이렇게 회사와 그 기자와의 계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난 기자를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저는 어느 순간에는, 이 경영진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퇴사할 때까지 기자 못하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어쨌든 성과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또 고과를 낮게 매겨서 맞아요.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그런 충분히 거죠. 가능하죠. 사실 이번에도 인사고과를 저희 그 미래방송연구소에서 한 명이 최하를 받아야 되는데 자랑스럽게 제가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게 이슈가 되고 하면서 예상은 했는데, 네. 스케이트장 뭐 관리로 보내고, PD를. 아니, 뭐, 청소시키고 이런 사례는 들었는데. 청소는 아니고요. 네. 주차장 관리 시키기도 했고, 주차장 예, 그리고 관리. 뭐 공사장에 보내기도 했고, 공사장. 신사옥 건설할 때, 상암동 건설할 때 공사장에 보내기도 하고, 또 징계나 인사 조치는 굉장히 비일비재했어요. 그때 파업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서장 물러가라였지, 그때. 예. 김재철 물러가고, 회사 정상화 시켜라 이거였죠. 파업을 저희가 알기로 한 12번쯤 한 것 같거든요. 제 입사 전에부터 카운트를 하면 한 3번, 12번쯤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때마다 다 사실, 저희가 원하던 말을 어느 정도는 얻었어요. 예를 들면, 이대로 이 보도국장이나 보도본부장이 있으면 우리 뉴스가, 올바른 뉴스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제작 거부를 하거나 파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회사 측에서는 너희의 요구가 일리가 있다. 너희가 정 그렇게 이 사람과 같이 일 못하겠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교체하겠다라는 그런 수순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런 그 순 역사를 믿고 그때도 너무 이제 뉴스가 이상하게 막 나가니까. 근데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 나간 뉴스에 비하면 그때는 정말 양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김재철 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망가졌으니까. 네, 그렇죠. 지금은 완전 친박 뉴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터뷰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황당한 사건이긴 했어요. 저희 전부 다 이렇게 되게 듣고서 많이들 황당했으나 이렇게까지 본인의 사례가 황당했다고 다들. 그러니까 제 이 사건이 황당하잖아요. 황당하죠. 네, 황당하니까 다들 이렇게 여러 가지 는 붙여가면서 심심하니까 뭐 전수 사태, 뭐 화장실 대첩, 수도꼭지 게이트, 뭐 양치대첩까지 여러 명 불러가면서 뭐 그랬는데 이제 워터게이트로 제가 통일했지만 어쨌든 워터게이트가 제일 고급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걸 제가 통일했어요. 어쨌든 이게 너무 황당해서 회자가 되었으나 정도의 차이일 뿐. 정말 작은 일에서 시작해서 이 큰 결과로 이어지는 게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제 후배 같은 경우는 기사를
뭐 이렇게 단신 세 줄 쓴다고 치면 뭐 세 번째 줄을 쓰느냐 마느냐 아니면 세 번째 줄에 무엇을 넣느냐 마느냐 정말 기자로서 일상적인 일이에요. 이 기사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선후배 간의 논의나 그 말하자면 어떤 좋게 말하면 토론? 아니면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맞다 너가 맞다 할 수 있잖아요. 기자가 기사 놓고서. 근데 그런 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체 인력과 함께 이 기사는 이렇게 쓰는 게 맞다라는 한두마디 논쟁해서 그 다음날 바로 제가 기억하고 그 다음날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도 경위서 썼어요. 그 친구도 경위서를 쓰고 2주인가 있다가 리포트 안 하는 부서로 발령이 났죠. 또 이런 일을 당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인사가 나가지고 지금까지 리포트를 못 하고 있는데 그때 싸우셨던 분은 특파원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빌미만 생기면 계속 그 파업에 참여했던 기자들을 다 일선에서 밀어냈군요. 이렇게 좀 꼼꼼하게 진행이 될 정도면 프로젝트로 진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어느 순간 느꼈어요. 이것은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잊지 않는 어떤 리스트가 있지 않는 한 이렇게 꼼꼼하게 몇 달이 지나서도 잊지 않고 이 사람을 집어내서 다른 곳으로 보낼 수는 없다. 이것은 우리를 원천 배제시키고 더 이상 제작 일선에 동참시키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불가능하다고 느꼈었죠. 그럼 혹시 그 파업에 참여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리포팅을 하고 기자로서 기사를 쓰는 기자는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한 20명 정도? 한 20명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뭐 회사 측이 예뻐서 또는 뭐 이렇게 변조를 해서 쉽게 말해서라기보다 어린 친구들이에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동아 아나운서 국장을 향해서 신동진 아나운서가 사퇴하라고 했잖아요. 선후배 사이인데. 네. 그게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내부 분위기가? 분위기가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이게 그 많은 시청자들께서 마음속에 품었던 질문이 있으실 텐데 그동안 뭐 그것과 했냐? 함께 그렇죠. 사실 그동안 뭐 하다가 말하자면 이렇게 분위기가 좀 이렇게 정권 교체되고 팔다주니까 하니까 나와가지고라는 말씀들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웹툰이 그런 이유도 우리는 굉장히 힘든데 밖에서는 전혀 모른다는 인상을 제가 어느 순간 받았어요. 이게 모르죠. 모른다는 인상을 받았고 수단은 진지한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쉽고 재미있는 걸 어떻게 어필할 수 없을까 하다가 웹툰을 그린 거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렇게 김장겸 부장, 국장, 본부장, 사장 올라오면서 그게 의사 정책 인사권자로 쭉 올라오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배제가 됐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뉴스는 안 나가는 게 나아. 그러면서 제가 주저에 가서 선을 끊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출입증은 출입이 안 되는 출입증을 주는 거예요. 저는 리포트를 만든 입장이지만 제품은 사실 정말 제 자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리고 싶고 없애기 싫어요. 그러니까 안에 계시는 분들도 피드수첩을 없애느니 거기서 내가 좀이라도 좀 이렇게 사회에 기여하는 리포트를 만들고 싶다, 제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남아 계셨는 것 뿐이지,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그러면서 징계받고, 정직 3개월 갔다 돌아오고, 뭐 다른 부서 갔다 돌아오고,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본인의 깜냥껏 정말 싸워왔거든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이제 조금 외부 환경이 저에게 좀 이게 우호적이 됐잖아요.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또 시청자들의 시선 같은 게 되게 우호적이 됐기 때문에 PD수첩 처음에 제작 거부 시작을 하셨고 7월 말에 거기 2580 다시 제작 거부 시작했고 그다음에 아나운서들, 보도국 기자, 보도국 밖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제작 거부 또는 저같이 제작을 안 한 사람들은 업무 거부 대열에 합류하셔서 지금 한 350명 정도가 참여하셨고 그다음에 그 힘을 계속 밀어붙여서 아마 내일부터는 저희가 총파업 투표를 하거든요. 파업을 하면 그 시청자들께 저희가 어떻게 싸워왔는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싸워갈 것인지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MBC가 얼마나 과거에 날렸는지 뉴스나 탐사 보도로. 근데 그게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걸 만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못하고 있던 것이지 그 사람들이 다 고스란히 밖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돌아갑니다. 손석희 사장이 JTBC에 가서 하던 거를 MBC에서 다 했었던 거거든요. 그거 다 매주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죠. 저희는 사실 우리는 어쨌든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우리 등 뒤에 있고 우리가 뭘 해도
우리가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잊어버리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셔가지고 저를 비롯한 저희 동을 다 돌아가서 멋진 방송 만들면 다시 MBC 봐주실 거죠? 정말 봐주실 거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혹시? 저희가 그 옛날에 만들었던 사람들 다시 가서 그렇게 만들면 다시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동료들은 그걸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고 기다려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리가 보이질 않았다고 이렇게 탕! 저기 아빠 총구로 백발백중이지. 가자 보여줄게. 한 곳에서 다 즐겨라. 레전드 스포츠 히어로즈. 괜찮아요, 아빠. T'es toujours aussi radin? Non, pas du tout. Fin 2006. Ça vous dirait d'aller boire un verre? J'ai pas très faim. Il est fait à l'unité, les mulots. Je suis votre fille. T'es sûr qu'avec moi? Bah, regarde-la bien. Tu devrais t'ouvrir aux autres. Trop tard. Ça n'existe pas trop tard. On va faire un premier chèque. Un chèque, c'était 5 ans. 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제가 그 이제 직업적으로다가 네. 팩트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절대 반말을 쓰지 않았고요. 시종일관 존댓말로 정중히 물을 잠가줄 것을 요청을 했고 정중히 요청했고. 정중하게 물 좀 잠가주시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잠가달라고 했는데 기분이 좀 나쁜 것처럼 제가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저희 부서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이제 퇴근하려고 가방을 챙기고 있는데 그 앵커께서 지나가면서 약간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미 다 공개된 영상이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제 옆을. 그래가지고 이거 정말 익숙해지지가 않아 이 상황이 사실은. 근데 채 하고 지나갔다? 채 하고 지나가서 제가 저도 모르게 아니 그게 그렇게 억울해요. 그랬더니 제가 그러니까 물 쓰는 애 눈치를 봐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당연하죠. MBC 앵커인데 라고 멋지게 말하고 퇴근했죠. 거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 전 8시 한 30분쯤인가 노조 사무실에서 일하는 간사 선배가 있는데 그 다음날 선배가 바로 아침에. 다음날 바로 아침에 전화를 해서 매우 다급한 목소리로 윤경아 너 어제 배현진 씨랑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 아무한테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아니 어저께 화장실에서 물 잠그라고 하긴 했는데 근데 선배가 야, 좀 회사가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일단 알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난리가 났다고? 네,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알고 나오라고 해서 출근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부장이 부르시더라고요. 부장이 불러서 부장께서 윤경아 너 어제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팩트를 빠뜨리지 말고 낱낱이 얘기를 하라고 하셔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부장께서 일단 알겠다고. 인터넷에서 이분이 인터뷰를 해서 갑자기 네, 미디어 오늘에서 예, 인터뷰했었죠. 갑자기 검색어에서 며칠 동안 뜨거웠죠. 이제 MBC 현직 기자인데 역시 또 파업에 동참했다가 4년간 이후에 비제작 부서에 좌천되어 있던 양반이에요. 근데 이제 좌천의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요약하면 배현진 아나운서라고 MBC에서 가장 잘 나가는 최근 4년 동안 아나운서와 화장실에서 다소간에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 일로 좌천되었다. 양치하는데 물을 좀 막혔어라 뭐 이런 얘기를 오가다가 사실 믿기 힘든 에피소드예요. 아니 뭐 이제 물을 틀어놓고 양치하길래 양치하는데 물 그렇게 계속 틀어놓지 말고 꺼 했는데 내가 선배 눈치를 봐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오가다가 좌천되었다. 이게 믿기 힘들잖아요. 아니 그냥 원래 실력이 없어서 좌천되었는데 라고 누군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오늘 이분을 모시고 그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양윤경 기자 모시겠습니다. 자, 영상을 먼저 하나 보시겠습니다.
상암동 김 사장. 이 만화를 김 사장에게 헌정한다. 우리 회사는 괜찮은 회사였다. 대표 상품 만나면은 사랑받는 스테디셀러였고 초대형 히트상 직원들은 참다 못해 하나둘씩 항의하기 시작했다. 만나면 맛이 이상해졌다는 소비자들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요. 아, 매출도 심각하게 떨어졌다고요? 90%가 싫다는데 10% 입맛에 맞추면 어쩝니까? 항의도 소용없이 만나면의 괴이한 맛은 여전했고 만나면과 좋은 친구의 소울을 되찾고 싶었던 직원들의 저항은 거세졌다. 하지만 김 전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대신 항의하는 직원들을 차례로 없애기 시작했다. 처음엔 몇 명이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 또 어떤 직원은 주차장으로, 어떤 직원은 공사장으로 발령났다. 그러다 외부에 소문이 돌자 부담이 됐는지 말 안 듣는 직원들 보낼 옆방을 만들었다. 회사와 김 전무의 결정에 찍소리라도 내면 바로 옆방행위였다. 뻥이요! 그렇게 쫓겨난 직원이 100명이 넘었다. 옆방에 있는 직원만으로 회사 하나 차릴 지경이었다. I'm your father. 그리고 쫓겨난 직원들 자리는 김 전무 말을 잘 듣기로 약속한 직원들로 채워갔다. 불순분자들은 별의별 이유로 계속 쫓겨났는데 아, 내 작업 손대서 엉망됐잖아요. 아, 나보다 일도 못하면서. 이런 정직한 쉐이. 너도 뻥이요. 심지어 어떤 직원은 피 같은 술, 아니 물을. 저기요, 물 틀어놓고 양치하고 거울 보고 화장 고치는 건 좀 거시기. 어머, 내 손가락이 왜 펴져? 높은 분들이 아낀다는 소문이 있던 회사의 소녀시대에게 자원절약에 동참할 것을 겁도 없이 제안했다가 수증기처럼 옆방으로 증발했다. 뻥이야. 옆방으로 보내진 직원들은 만나면 만드는 곳엔 들어가지도 못했다. 만나면과 좋은 친구는 이제 김 전무와 친구들 차지였다. 소비자들은 변해버린 만나면과 좋은 친구를 욕하고 외면하기 시작했다. 에이, 이런 거 쓰레기지. 시래긴 국이라도 끓여 먹지. 진짜. 그런 6년이 지나고 김 전무는 마침내 그와 비슷한 입맛을 가진 이들에 의해 사장으로 임명됐다. 상암동 김 사장의 탄생이다. 만세! 만세! 우! 특이한 입맛 하나로 사장까지 올라선 김 사장.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온몸으로 보여준 그의 성공시대는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는데. 유난히 초가 많이 팔려나간 지난 겨울 이후 김 사장에게 걸려오는 전화가 뜸해졌다고 한다. 그리고 어느 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인사 발령. Mr. Sandman, bring me a dream, making the cutest that I've ever seen. 꿈이었네. Give into lips like roses and clover. Then tell him 옆방에 온 지 4년째. 그립다. 그때 그 맛. I'm so 만나면 좋은 친구. 그 일로 진짜로 쫓겨났어요? 비제작 부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 그게 진짜임을 드러내는 정황들이 있어? 분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냈다. 내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는 김 부장이었는데 나는 자네의 충성이 필요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네. 사내 정치에 관심이 많고 매우 특이한 입맛을 가졌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우리 회사는 제조업체답게 늘 활기가 넘쳤다. 직원 대부분이 제품을 잘 만들겠다는 욕심에 늘 왁자지껄했다. 나 같은 사원은 그것만 생각하면 됐다. 그런데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회사는 다른 일로 시끄럽기 시작했다.
만나면의 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날이 갈수록 급속도로 맛이 변해갔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상하게도 김 부장의 전무 승진과 함께 이루어졌다. 만나면이 원래 김전무의 입맛에 사실은 맞지 않았다는 거였다. 적폐의 맛 같으니. 게다가 김전무가 어디선가 전화를 받고 오면 어김없이 만나면의 내용물이 변한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다. 초를 팍팍 치고 물을 더 타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만나면은 얼큰하고 톡 쏘는 칼칼함이 인기 비결이었는데 김전무는 반죽에다 갈치 비늘과 뱀털을 갈아 넣고 거기다 단무지 국물로 색을 내라는 거였다. 뱀털 맛이 나서 뱀털이라 한 것이온데 어찌 뱀털이라 생각했냐 하시면 만나면이 좋아서 좋은 친구에 입사했던 직원들은 몹시 속상했다. 이건 정말 아니지 않아? 이건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잖아. 기계와 호연직이라면 어느 회사 못지않던